제가 좀 좋아하는 사연이에요. 어? 제가 좋아하는 분야. 뭐지? 네, 그 신혼부부 얘기들. 아, 맞아. 아, 야한 거 좋아하잖아. 에이.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오, 세상에. 제 남편은 엄청 계획적이라 꼭 지켜야 하는 루틴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네네. 스킨십도 예약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혼이면 다들 뜨겁다던데 루틴 때문에 평일에는 저를 건들지도 않아요. 창옥쌤, 남편의 루틴 어떻게 포기시킬 수 있을까요? 아내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멀리서 보는데 별 문제 없이 건강해 보이는 지금 커플이 앉아 있는 거 네. 보는데 이 스킨십을 예약제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렇게 하기가 아. 부끄부끄 하니까 네네. 저희만의 암호로 아, 오늘 예약할게 이렇게 예약할게. 귀엽게 이렇게 했는데 노쇼가 많이 나는. 아, 그러면 예약을 해서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엄청 서운하겠네요? 그쵸. 계속 이렇게 놓고. 두드리는. 네. 그럼 며칠 전에 보통 예약을 해야 돼요? 그건 상관없이. 근데 제가 이제 쭉 봤을 때 주말이 좀 예약 성공률이 높다. 여기가 무슨 미슐랭 식당입니까? 여기 무슨 뭐 파인다이닝 하는데요?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남편분께서 아내분한테 예약한 적도 있으세요? 그래. 네. 아, 있었나? 아, 그럼 예약은 일방적인 거네요. 한 명만 하는 예약이네요. 뭐 제가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근데 정작 궁금한 건 이제 대체 네. 어떤 루틴이길래 그것 때문에라고 지금 사연에. 이게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친구여서 10시 반이 되면 취침에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처음 여행 갔을 때도 네. 잤어요. 여행인데? 어머. 10시 반에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에이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10시 반이 되니까 자기야 나 기도하고 잘게. 근데 이제 그런 루틴이 정말 철저한 생체 리듬이어서 신혼여행 갔을 때도 10시 반? 그쵸. 그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있어요? 터키 거기는 시차가 또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한 3일까지는 한국 시간 정도로 이제 그때 되면 졸린 거죠. 아, 그 맞아. 자는 데가 이게 있으니까. 맞춰져 있으니까 졸리고.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했는데 이제 거기 터키 시간으로 10시 반에 자는 거죠. 대체 10시 반이 뭐지? 아니, 근데 살다 보면 밤에 야식도 먹고 싶고 그치. 뭔가 영화도 보고 싶고. 그 재미예요. 네, 그럴 수도 신혼은. 있잖아요. 신혼 지금 6개월 차 동안 네. 야식을 한 번도 시켜 먹은 적이 없어요. 와, 그것도 루틴이에요. 왜냐면 야식은 10시 반부터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10시 반에 자야 되니까 아, 먹을 수 없어요. 이거 좀 그렇다. 신혼 때는 그냥 둘이서 잠자리에 있다가도 떡볶이? 그쵸, 떡볶이, 오케이, 콜! 가자! 하하! 그리고 뭐 잠옷 차림으로 나가고 요 재미가 진짜 신혼 때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쵸, 그쵸. 재미거든요. 남편분은 그걸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10시 이후에 기억이 없으니까. 네. 10시 반 이후에. 그럼 아니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연애할 때도 이렇게 루틴에 약간 얽매여 있는 거를 아셨어요? 그때는 연애니까 그래 뭐 결혼하면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럼 뭐 결혼하면 또 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했었는데 틈이 있겠지. 일관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왜냐면 제 눈에는 강박처럼 보여서 오케이. 저는 사실 아이 생각도 있는데 이게 아기 키우는 거는 루틴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그래서 마음이 하루에도 애를 낳아야 되나 했다가 아니야 혼자는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근데 또 나는 또 남편의 그걸 인정해주고 싶고. 그쵸.
또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예약을 걸었는데 또 오늘 또 손님 안 받고 노쇼 샷다 내려가 있고. 네. 지금 슬픔을 또 춤으로 승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루틴까지는 아닌데 네. 자기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이게 속 얘기를. 그래서 아 혹시 뭐 이렇게 걱정되는 게 있으면 네. 남성분들은 또 안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있으면 파도를 안 타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심리적인 게 있으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제 나름대로. 걱정이 되니까. 나름대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똑똑 노크를 좀 자주 하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보통 밤에 야식 먹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때 자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멀리 봤을 때 대화도 줄어들고 이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 생겨가지고. 네. 제 발언 하면 되나요? 네네네. 뭐 옛날 얘기지만 오늘 안 걸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냥 새벽까지 놀고 하는 거 정말 좋은데 네. 하루 그렇게 해버리면 네. 일주일이 무너지니까 아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아. 뭐 불금에 물론 재밌는 재성형 유튜브를 새벽까지 볼 수 있지만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편이에요. 그 루틴을 안 깨려면. 근데 신혼여행 때는 10시 반에 안 주무셔도 되잖아요. 그 리스트를 제가 짰거든요. 그때 자야 그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차피 재밌으라고 온 신혼여행인데 네. 그날 새벽까지 놀아버리면 그 다음날이 힘드니까 그 다음날을 또 회복하기 힘드니까 신혼인데. 아니 그건 그렇지만 야식은 그래도 같이 좀 10번에 한 번은 좀 먹어줄 법한데. 원래 그 8시 넘어서는 안 먹고요. 먹지 않는다. 네, 잘 먹진 않고요. 원래 그 저녁을 없는 삶을 살긴 했거든요. 네? 그날 저녁을 안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회사에서 막 스낵이나 이런 것 좀 먹고 그러면 좀 보완이 됐다가 점심에 일반식 먹고 또 저녁에는 밥을 안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런 루틴을. 그거를 안 지키고 싶거나 막 귀찮았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좀 지킬까? 그런 적은 없어요. 선생님 그 AI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그리고 아까 그 노쇼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네네. 이게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좀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고 아,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해도 되는 건가? 아. 다 내일 하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 경우도 많고. 저는 근데 선생님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도 잘 얘기를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가 아니라 슬픔을 나누면 두 사람이 슬프다. 그런 말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그게 아니 내가 업자로서 탐이 나서 그래. 아주 아니 근데 저는 항상 우리의 어떤 현상보다 그 현상을 만들어낸 그 근원에 훨씬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지금 선생님께서 루틴을 지키시고 남편분께서 아픈 거 말 안 하고 음식 통제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은 액션이 아니라 사실 과거 우리의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한 반작용에서 나온 리액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강하게 루틴을 지키는 거는 뭔가 강한 무언가가 있었을 수 있었다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뭔 것 같아요, 남편분은? 뭔가 가족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제가 차남이지만 장녀처럼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딸 같은 느낌으로 만약에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형과 여동생한테 닭다리를 내어주고
저는 닭가슴살을 먹는 그런 위치라서 항상 올 발라야 됐고 이제 네 옆에서 너는 모범적이어야지 아까 옛날 어른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성격이 돼서 네 제가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과 압박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게 한방눈처럼 왔지만 네. 그게 몇십 년 되니까 빙하가 돼버리죠. 눈송이 뭐 내리는 거 뭐 그거 솜털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결국 빙하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게 땅이 돼버린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 형제님처럼 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 강연을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약간 운동선수 경기 같아요. 매번 이겨야 돼요. 여기서 매번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전날에 사람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셔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은 저랑 같이 스쿠터 타는 동갑 친구 1명 그리고 황재성 1명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댈 데가 없었어요. 선생님 거기 기대고 있잖아요. 그 기댈 데가 없었어. 나는 수틀에 앉은 인생. 앉을 수는 있는데 양 옆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몸을 딱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바로 서야 돼. 그리고 내가 실수하면 안 돼. 근데 제가 디스크 수술하러 갔는데요. 그거 여기다 마취하고 구멍을 뚫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CT에 넣어가지고 이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도 돼요. 눈물 날 일이 아닌데 근데 그 말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 딱 들어가는데 여기 스테인레스잖아요. 엄청 차가워요, 수술실. 그리고 수술실은 또 에어컨을 막 틀어. 네. 엄청 쫄거든요, 환자들은. 보호자도 못 들어가. 그리고 수술대 위에 탁 하잖아요. 마음이 그럼 딱 스산해져요.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어깨를 탁 이렇게 해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분이 힘든 시간을 보낸 자기 자신에게 이거. 오늘 예약 잡읍시다. 오케이.